제21대 국회 정의당의 제1호 법안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명확히 하자. 그래서 더는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해보자. 정의당의 제안과 호소와 촉구와 농성, 그리고 유가족의 단식은 약 열흘간 이어진 법사위 논의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자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중재법 제정이 표결을 앞둔 지금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선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밤을 새워 6번의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를 거친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는 한국경영자 총협회의 요청을 다룹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화답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사망자 1명으로 유지할 때는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경총의 요구대로 자유형에 하한은 3년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기업에 대한 고강도 처벌 규정만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양대 노총과 경제계 등과의 합의에도 실패해서 이번 법안 추진은 일방 처리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는 사건 사고 때마다 각종 처벌 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반성으로 사회적 참사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017년 말이었습니다. 2018년 초 37명이 사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 그리고 지난해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중대재해 근본 원인인 인적 오류, 물적 오류,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종합 처방이 함께 제시되어야 제대로 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오류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 환경 개선에 책임 있는 노조 등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논의되고 규정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정만으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또 다른 차원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든 위험을 책임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세수에 기여하는 핵심 경제 주체입니다. 세계 유례 없는 기업들의 고강도 처벌 강화는 기업 경영 의지와 창업 의지마저 꺾을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세수 기여를 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청년 실업과 실업률 급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지만 안타깝게도 과도한 규제는 약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 옥조처럼 여겨온 소득주도 성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본업 외에 투잡을 뛰며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는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규제, 부동산 세제 강화, 주택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강화의 결과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불신,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처벌법 제정으로 이러한 기업 처벌, 규제 강화는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피해로 귀착될 것입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강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과의 거래와 협업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량 기업들끼리만 거래하거나 처벌에서 자유로운 해외 기업들과 거래하거나 시설 자동화 등으로 재해 요인을 원천 제거하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에는 일감급감, 취약 노동자들에게는 대량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개방 경제 시대입니다. 국내의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과감히 생산활동 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갈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습니까? 소띠해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만들고 세수 늘려주는 소와 같은 기업들을 때려잡을 작정입니까? 우리